그날 할머니가 30년 넘게 쓰시던 작은 김치 냉장고 문을 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문 안쪽 가장 아래 칸,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 구석에 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누군가 손으로 색을 입혀 놓았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만 유독 선명하게. 사진 가장자리는 습기 때문에 조금 우그러져 있었고 테이프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1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하지만 우리 가족 중 누구도 그 아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속 아이 누구예요? 어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할머니가 언제 이런 걸 붙여두셨을까? 이 김치 냉장고는 할머니만 쓰시던 물건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거의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테이프 자국을 보니 이 사진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김치 냉장고 문 가장 안쪽이었을까요? 숨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드러낸 것도 아닌 그 묘한 위치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오래된 병원 복도 같았습니다. 누가 찍어준 사진일까요? 그리고 왜 할머니가 이것을 간직하고 계셨을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할머니의 물건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장롱 서랍 맨 밑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이 나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1968년 5월이라고 적힌 날짜 옆에 짧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홍색 원피스, 검은 머리. 소녀,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또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무슨 의미일까요? 할머니는 그 소녀와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수첩을 더 넘겨보았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병원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1968년 6월 15일자. 소아과 진료비, 입원비, 약값. 그 시절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 1968년에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해 여름 큰 교통사고가 있었지. 시외버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여러 명이 다쳤어. 그때 부모를 잃고 미아가 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구나.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저는 곧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1968년 여름 지역 신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찾았습니다. 5월, 6월, 7월.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 사망, 7세 여아 보호. 기사 속 흐릿한 사진.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소녀. 냉장고 안쪽의 그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고 당일 소녀는 현장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친척이 없어 경찰과 보건소를 거쳐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간 걸까요? 기사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신문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아이예요. 냉장고 안쪽에 있던 사진 속 아이가.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기사를 읽으셨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 이 아이를 아셨다는 건가? 왜 우리한테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신 거지? 확실하진 않지만 영수증 날짜가 기사 날짜와 일치해요. 할머니가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할머니, 그때도 형편이 어려우셨을 텐데 남의 아이 병원비까지 내셨다니. 그날 밤 저는 사진을 스캔해서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1968년 교통사고 관련 미아. 정보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반응이 올까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년도 훨씬 넘은 일이었으니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그 사진 어디서 나온 건가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떨리는 목소리. 제 할머니 김치냉장고에서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 사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가 저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신가요? 네,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사흘 후 저는 그 여성을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그녀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진, 그녀는 몇 번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진과 같은 날 찍은 거예요. 할머니께서 2장을 인화해 주셨나 봐요. 그녀의 이름은 김순희. 현재 59세였습니다. 제가 7살이던 해 여름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순희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길바닥에 있었어요. 주변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서 울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달려오셨어요. 아가야,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업고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피투성이가 된 저를 안아주시고 응급실까지 함께 계셨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할머니셨나요?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키가 작으시고 목소리가 부드러우셨어요.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순희 씨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병원비도 내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매일 병원에 오셔서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할머니가 동네 사진관에 데려가셨어요. 순이야, 웃어봐. 예쁘게 찍어줄게. 흑백 사진이었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손수 분홍색 물감으로 제 원피스의 색을 칠해주셨어요. 그때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웃었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부모님 신원을 확인했을 때 제게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친척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아이라는 걸. 보건소 직원과 경찰이 와서 저를 구하원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과정에 함께 동행하셨어요. 고아원에 데려다 주시면서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순희 씨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널 키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할머니네 형편이 안 돼서. 할머니도 애들이 셋이나 있단다. 다들 어려서 먹여 살리기도 빠듯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참을 우셨어요. 제 손을 붙잡고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시면서 고아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할머니는 순희 씨를 다시 찾아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사진 한 장만 남겨두고 침묵하셨을까요? 혹시 할머니께서 연락을 하려고 하신 적은 없었나요? 순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늘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리셨을까?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이 왜?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야 이해하게 됐어요. 할머니도 당신 형편이 너무 어려우셨을 거예요. 1960년대 말이면 정말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순희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그 시절 하루하루가 고달픈 삶이었을 겁니다. 저도 고아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베풀어 주신 그 열흘간의 사랑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세상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사진을 김치 냉장고 문 가장 안쪽에 붙여두셨을까요? 왜 가족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순희 씨와 헤어지려는 순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댁에서 지난 몇 년간 익명으로 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병원비나 장학금 같은 것 말이에요. 익명의 후원으로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병원비가 수천만 원 나왔는데 갑자기 사회사업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조카가 대학 입학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나온 지원인지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2년 전에는 어머니 수술비도 익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몇 번에 걸쳐 익명의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그게 혹시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도운 일입니다. 네, 저는 20년 전부터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순희 씨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뒤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졸업 후에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됐어요. 그리고 늘 생각했죠. 할머니를 꼭 찾아서 보답하겠다고. 15년 전쯤 고아원 기록을 통해 할머니의 대략적인 주소를 알게 됐어요. 하지만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접 찾아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실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방해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어쩌면 할머니께서는 저를 잊고 싶어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 때문에 할머니께서도 괴로워하실까봐. 순희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지역의 여러 복지기관에 후원금을 내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이 동네에 사시는 이 성함에 이 생년대 가정이 어려움을 겪으면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정확히 어떤 가정이 지원받았는지는 끝까지 알 수 없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께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모든 도움이 순희 씨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으로 15년 동안 멀리서 지켜보며 도와주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순희 씨의 수첩을 보았습니다. 병원명, 복지재단명,
후원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네, 직접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할머니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순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구해주신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요.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언제 돌아가셨나요? 2달 전입니다. 순희 씨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인사도 못 드렸네요.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치 냉장고 문 안쪽 가장 깊은 곳의 사진. 그것은 숨긴 것도 드러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를 꺼낼 때마다 그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아이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 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가족들에게는 얘기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가난 때문에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평생 말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년 동안 멀리서 할머니를 생각하며 보답하고 싶었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김치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던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평생 그 아이를 걱정하셨던 거구나.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그 아이를 품고 계셨던 거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그러셨지. 당신이 힘든 건 내색 안 하시고 남을 먼저 챙기시던 분이었어. 그때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지만 저는 할머니의 수첩을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이 문장의 의미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할머니는 더 해주고 싶었지만 형편상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순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희 씨, 시간 되실 때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 산소에 함께 가시죠. 가도 될까요? 제가 가도 되는 걸까요? 할머니께서 원하셨을 거예요. 당신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순희 씨를 잊은 게 아니에요. 단 하루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이 사진이 그 증거입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함께 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순희 씨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순이에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저 할머니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훌륭하게 자랐어요. 사업도 성공했고, 가정도 꾸렸어요. 할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았어요. 고아원에 후원도 하고, 어려운 아이들 돕는 일도 하고 있어요. 순희 씨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찍어주셨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제가 평생 간직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얼굴은 사진에 없지만 이 미소 뒤에 할머니가 계셨다는 걸 알아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힘이 났어요.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저도 세상에 돌려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할머니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듯한 따뜻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순희 씨와 우리 가족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첫 번째 기일에는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순희 씨는 김치 냉장고 사진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위치에 새로운 사진을 붙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찍고 싶었지만 찍지 못한 사진 대신 할머니 산소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이제 할머니께서 김치를 꺼내실 때마다 저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순희 씨는 또한 작은 장학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과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소규모 기금이었습니다. 기금 이름은 할머니의 분홍 원피스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작은 도움이지만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김치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왜 그 사진을 남기셨을까? 어쩌면 언젠가 누군가 발견하기를 바라셨던 건 아닐까요?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이란다. 내가 지키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항상 함께였던 아이야. 누군가 이 사진을 발견하거든 이 아이를 찾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런 할머니의 소원이 담긴 건 아니었을까요? 사진 한 장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하지 못한 사랑의 증거였고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지만 단 하루도 잊지 않았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닿게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작은 사진 한 장이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아니,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진으로 인해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50년이 지나 더 큰 선행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누군가의 흔적이 있나요? 집안 어딘가 오래된 서랍 한켠에 낡은 상자 속에 누군가 조용히 간직하고 있던 말없는 사랑의 흔적이 그 작은 흔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통해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살며시 나눠주신다면,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금빛 노을은 매일 저녁 8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일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